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복치과의 이장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인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것 중에서 정기적인 치주치료와 정기적인 구강검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팁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스케일링은 눈에 보이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우리가 치주치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잇몸 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마취까지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마취까지 하지 않고서도 이제 그 숨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기도 하죠. 의료보험 혜택에 적용을 받게 되면은 만 19세 이상 분들은 스케일링을 연 1회, 1년에 한 번 급여 적용이 돼서 보험 수가를 적용받아서 이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약 13,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받으시는 것 말고도 필요한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치주치료가 모두 병행이 돼야 될 때 이거 역시 보험을 적용받아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손쉽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세요. 스케일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오해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시리다 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물론 스케일링 하시면 치아가 좀 시려질 수는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시기 전에 원래 치아에 둘러싸여 있는 치석들이 있고요. 그 치석이 밑에 쪽에 어떤 치주염을 유발을 하면은 잇몸도 붓기가 생기고 이렇게 두툼하게 부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스케일링을 하시면서 치석이 없어지게 되면은 마치 치아가 옷을 한꺼풀 벗은 것처럼 치아가 시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치석이 제거가 되고 나서 잇몸에 붓기가 가라앉으면은 치아의 뿌리의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되죠. 그럼 더 치아가 시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고서는 잇몸이 더 건강해지면서 치아에 더 타이트하게 밀착이 되게 되면서 치아가 시린 느낌이 나중에는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아가 시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잇몸은 더 건강해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상한다, 혹은 스케일링을 한번 하면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케일링을 하는 그 기구의 끝은 치아가 상하지 않는 강도로만 전달이 되게 어떤 힘이 전달이 되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몇 년을 버텼을 때에 오히려 치아가 더 상하게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스케일링 하면 치아가 상한다는 오해 때문에 스케일링을 멀리 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세 번째로,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벌어진다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 사이를 메우고 있는 치석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석 때문에 유발돼서 부어버린 잇몸이 치석이 제거가 된 다음에는 붓기가 가라앉고, 그러면서 공간이 더 크게 보이게 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공간이 더 보이는 것이 그 원래 있었던 공간을 그동안의 치석과 부어버린 잇몸이 가리고 있었던 것일 뿐, 실제로는 더 건강한 잇몸을 가지게 되시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스케일링을 더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을 때는 잇몸 염증 때문에 밑에 쪽에 뼈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세요. 그러면은 치아 사이의 공극이 더 커지게 되고 더 안 좋은 형태를 나중에 가지게 되실 수가 있으니까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은 너무 아프다라는 오해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스케일링을 하실 때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보통 잇몸에 염증이 심하신 경우에 더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스케일링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주치료까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치료는 마취까지 병행을 하면서 하실 수 있는 스케일링과 치주치료가 있기 때문에 아프면서까지 진행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겉에 부분에 눈에 보이는 치석만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마취까지 하시면서 치주치료를 하시면은 특별히 많이 아프지 않으시면서 잇몸 사이사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치석까지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치주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주염이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면 세균막이 아주 단단하게 굳으면서 그 안에 치석을 형성하고,
그 치석을 통해서 세균 덩어리가 염증을 자꾸 일으키게 돼서 주변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치주염이 생기면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도 하고요, 잇몸이 붉게 변하기도 하고요,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시려지고, 때로는 안쪽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안에서 뿌연 고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주염에 대해서 흔히들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주염은 먹는 약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흔히 이때 생각을 할 수 있는 먹는 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라고 보통 칭해지는 시중에 팔고 있는 잇몸약, 혹은 그게 아니면은 이제 항생제나 소염제의 어떤 먹는 약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 같은 잇몸약은 그 안에 비타민과 소염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붓고 피나는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약은 항생제가 아니므로 세균을 죽이는 작용은 불가능하세요. 오히려 잇몸병의 원인인 그 안쪽에 치면 세균막과 그 안쪽에 숨어 들어가 있는 치석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잇몸병의 결과만을 컨트롤하는 약이기 때문에 결과적인 증상만 관리하면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잇몸병이 굉장히 심해져서 주변에 뼈가 많이 소실이 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를 빼시더라도 임플란트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TV에서 광고도 많이 하는 그런 잇몸약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드시다 하더라도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면서 치주치료, 잇몸치료 등등을 진행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비타민, 영양제 등등을 드시는 개념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으로만 그냥 드신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먹는 약인 항생제나 소염제는 일단 세균이 번식하는 치면 세균막을 직접 긁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닌 만큼 몸에 있는 어떤 세균의 농도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세균의 서식지인 치면 세균막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치주염이 생겼을 때는 치과에 오셔서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치면 세균막과 치석을 제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인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다음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2번 정도 치과에 내원하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2번 중에 한 번은 필요하다면 잇몸 치료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실 때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파노라마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혹은 한 2년에 한 번 꼴로라도 꼭 촬영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은 입안의 어떤 구강 상태를 이렇게 펼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보이게 하는 어떤 방사선 촬영인데요.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은 그거 한 번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충치라고 얘기하는 치아 우식이나 혹은 잇몸 상태, 그리고 치경부 마모증, 아니면 임플란트를 이미 입안에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의 현재 양호한지의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턱 관절의 상태까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하시는 것은 입안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성인의 건강한 치아 관리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용한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잘못된 상식 중에서 껌을 자주 씹으면 치아에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껌을 양치질을 하지 않으시면서 껌으로 대체해가지고 만약 씹으시고 그러신 경우에는 오히려 구강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껌을 씹으시는 것은 턱 근육과 잇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껌을 씹으면서 나오는 침이 입안을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대신에
껌을 씹으실 때는 당분이 높은 껌은 피하고 최소한 한 번 씹으실 때 약 10분 정도 혹은 10분 이상 씹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구강청정제, 우리 가글이라고 하는 구강청정제로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구취, 입냄새라고 하죠. 구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안에 치석과 치태가 쌓여 있거나 혹은 혀에 설태가 쌓여 있는 경우에도 구취가 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전신질환이 있어서 위장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입냄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청정제를 입안에 한번 헹궈준다고 해서 꼭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구강청정제를 통해서 제거되는 어떤 냄새는 일시적이고요. 어떤 보고에 따르면은 빈번하게 구강청정제를 썼을 때 구강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뭐 흔한 경우는 아니고 너무 심하게 구강청정제를 썼을 때에만 발생이 되는 경우일 수는 있지만 보통 하루에 한 번 내지 한 3번 정도 구강청정제를 통해서 입안을 헹궈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탄산음료, 우리가 뭐 흔히 콜라, 사이다라고 생각하는 탄산음료는 해롭다는 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과일 주스는 괜찮다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과일 주스에 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과일 주스는 상당히 산성이라서 입안에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치아 우식이 잘 생기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요구르트나 혹은 스포츠 음료도 당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성분 자체가 이제 산성인 만큼 입안에 치아 우식을 잘 만들 수도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음료, 과일 주스 혹은 요구르트, 스포츠 음료 등등을 드신 다음에는 물로 입안을 잘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 우식 말고도 치아에 상당히 안 좋은 행동 혹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제일 안 좋은 것이 얼음 깨 드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분들입니다. 특히나 뭐 여름에 이제 많이 차가운 음료를 드시면서 얼음을 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음 깨먹는 것 뿐만 아니라 너무 딱딱한 견과류 혹은 밤에 주무실 때 이갈이가 있거나 낮에도 어떤 집중을 할 때 이를 꽉 물고 있는 그런 습관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금이 갈 수가 있어요. 치아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갈 수가 있고요. 그 균열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치아에 균열이 가는 거는 세균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구멍이 생기는 충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치아의 내부와 그리고 치아의 뿌리 방향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를 신경치료까지 해야 된다거나 심지어는 심하면은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얼음 같은 것을 깨드시는 식으로 어떤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치아로 과자 봉지를 뜯거나 볼펜이나 손톱을 치아로 이렇게 물어 뜯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병 뚜껑을 딸 때 병따개로 따시면 되는데 치아로 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앞니도 많이 깨져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치아의 손상이나 심한 경우에는 턱 관절의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치아가 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다 마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턱의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고요. 밤새도록 말하자면 턱 관절과 치아가 일을 하는 거라서 어떤 턱 관절의 피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통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약물이라 하면은 드시는 어떤 약을 뭐 드실 수도 있지만 어떤 여기 저작근, 씹는 근육 쪽에 보톡스 주사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근육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서 이갈이를 했을 때 치아 손상이 적게 만들거나 턱관절에 손상이 적게 만들 수도 있고요. 교합 안정 장치를 위에 치아와 아래 치아 사이에 낄 수 있게 제작을 해서 끼시면서 치아를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인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치과 치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